예전에 미혼인 여자 후배들에게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만 결혼할 배우자를 고를 때 사지가 멀쩡한 놈을 만나라고 그렇게 얘기해주면 모두를 놀라며 박장대소를 합니다. 가끔 일하다가 답답하면 지구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노트북 하나 들고 나가 간식을 먹으며 일을 하곤 하는데 곁에서 들리는 소리들 중에 남자친구와 벤틀리 타는 사람이면 좋겠다, 연봉은 얼마 하면 좋겠다 등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주위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을 것 같네요. 집의 크기나 위치, 직업이나 연봉 등 그런 조건들을 결혼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생각하는 세대들에게 남편의 조건으로 고작 사지나 멀쩡한 놈이라고 말을 하면 남자가 있을 것만 있으면 된다는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생각 없는 김치나 된장녀들이라고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세대가 그런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출산체가 알고 지냈던 후배들은 각자의 삶에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의 여성부들이 많고 연봉도 골드미스라 불릴 정도로 열심히 일도 하며 당당하기로는 웬만한 남자보다 훨씬 강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공공장소에서 이런 소리를 하면 똑같은 김치나 된장녀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의 조건, 불안한 미래에 안정을 찾는 세대가 지금 이런 것을 논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급한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손과 발을 원래 목적으로 잘 사용하는 사람, 정신이 올바르고 해주는 말을 들을 귀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욕심과 정욕에 빠지지 않고 좋은 것을 골라서 보고 좋은 향기를 맡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모두가 수긍하며 알아듣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지만 보통은 서로가 잘 언급하지 않다 보니 잊고 지낸 것을 떠올리듯 그 순간에는 서로가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 찾기 힘들다고 하죠. 예를 들자면 귀가 있는 사람은 만약 어떤 여자가 남자를 사귀고 있는데 남자가 백수인데 게임 매니아라 하루의 대부분을 비슷한 형편의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보내고 집에서는 핸드폰으로 게임 방송을 주로 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귄 지 오래되고 해서 이제 결혼과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이제 게임 그만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라도 하는 게 어때? 라고 하면 그 남자가 듣는 둥 마는 둥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일 것이고 대신 그 말을 듣고 혼자 고민하고 학원으로 가는 여자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고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사에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배우자를 고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하인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올바른 결정과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듣는 사람도 그 말에 동의해 현실과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게 사지가 멀쩡한 들을 귀 있는 자라는 성경 말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고 복음이라는 추가 설명도 잊지 않고 해줍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나누는 것으로 복음을 전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삶에 들어가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다가 기회가 닿을 때 성경 말씀과 함께 올바른 정보와 지식, 진리를 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살아가는 것이 NCM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차라리 전도하지 말라는 영상을 올렸던 이유입니다. 어느 교회에 있던 일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남자 청년이 매일마다 교회 목사님 설교 영상을 몇 번씩 들으며 과거를 청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건장한 청년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자 이 말을 듣고 여자 청년들이 그런 사람이면 결혼할 수 있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기서 끝인 게 문제입니다. 여고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남자 직장이 어디고 연봉이 얼마며 차가 무엇이고 집은 어디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이면 결혼할 수 있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의 대상은 조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믿는 처녀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그런 신앙심을 가진 남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청년을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해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은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자매가 있었다는 말이 그 후에 있었다고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조건에 관한 이야기에는 모두가 동감을 할 수 있지만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 인생의 동반자, 반려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결혼을 생각하는 이 세대의 청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과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의 수입에만 의존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 맞벌이를 해서 더 많은 것을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모으는 이들도 있습니다. 협력하고 합심해서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단지 돈은 남자가 70세까지는 벌어야 하고 여자는 육아와 전업주부를 하니까 피차일반이다. 내가 벌지 못하니까 남자가 더 벌어야 한다. 결혼했으면 집안일은 분담해야 한다. 육아도 마찬가지다. 내가 애를 낳아주지 않느냐 등의 불필요한 이야기로 맹점을 흐리지는 않겠습니다. 신앙과 종교, 믿음을 떠나 함께 인생을 살다 보면 남편의 상황이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때를 대비해서 배우자가 더 강한 믿음을 발휘해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할 순간도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믿음만, 조건만을 보고 결혼했다가 그 기반이 흔들릴 때 원상복구하라고, 나에게 부담 주지 말라고, 당신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윽박지르고 등을 떠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요즘 세대가 부부와 동반자, 배우자에 대한 개념이 흐려져서 그렇지 이처럼 살지 않는 부부도 많기에 역시나 불필요한 이야기로 맹점을 흐리지 않겠습니다. 배우자의 조건이 가진 외모, 학벌, 재력이 이 정도니 결혼할 만하다. 결혼이 함께 서로 가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듯 사준다, 해준다의 개념으로 시작한다면 결혼식에서 양가가 화촉을 밝히기 전에 두 사람 사이에 있을 불화의 도화선에 불부터 붙이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스스로 생각이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맞벌이해도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이고 출산이 두렵고 한국이 싫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막연히 이민 가고 싶은 사람이 널린 세대이지만 그게 미혼인 사람들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조건이 되어도 이것부터 되어 있지 않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의 기준도 각자 다르겠지만 조건은 좋은데 사람이 꽝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결혼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면 미리미리 고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서로 사랑하는 일은 남녀간에 자연스럽고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기에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각자가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도 미래의 배우자를 위한 좋은 습관과 행동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적극 추천합니다.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보다는 지금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지에 관심을 더 둔다면 그래서 내가 사지가 멀쩡해 올바른 눈을 가진 누군가에게 구애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 조건이나 배경이 아닌 그런 노력으로 살아온 나를 알아봐주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전에 자신부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사지가 멀쩡한 또 다른 사람이 분명 자신을 알아봐 줄 것입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좋은 조건, 좋은 예식장, 좋은 집, 부러움이 가득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 같으니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것을 축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가 그런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사지가 멀쩡한 사람을 서로 알아보고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이제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축하한다는 것이 결혼 축하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보다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좀 걸린다는 식으로 상대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겠다는 심보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들이 등잔에 쓸 기름을 미리 채워두고 기다리다가 밤늦게 신랑들이 왔을 때 기름을 미리 준비한 처녀들과 그렇지 못한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리 준비할 것은 나의 등잔에 기름부터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나눈 것과 같은 비유로 생각하고 각자가 최고의 선택,
올바른 결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채우는 예비 배우자는 물론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황과 현실에 직면할 일들보다는 내 자신부터 좋은 곳으로 차곡차곡 채워나가 부족함이 없는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같이 말씀 나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